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집 요강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좀 음. 개괄적으로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 네. 일단은 조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앙대 영화과는 정원이 30명입니다. 수시로 15명, 정시로 15명, 그러니까 50%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로지 수능 성적으로만 들어올 수가 있고요. 수능 성적 기준으로 1등급, 2등급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성적이다. 그래서 중앙대 탁과의 입결과 사실상 거의 음.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시가 1차에서 성적 100%, 이게 사실 모집 요강을 뜯어보시면 원래는 성적 75%, 그다음에 네. 비교과 25%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비교과로 들어가는 게 뭐 독서가 들어가나요? 뭐 수상이 들어가나요? 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봉사 시간이랑 출결 이것만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게 만점을 못 받는 게 이상하리만큼 너무 후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출결 점수는 네. 무단 결석이 이틀 이상 음. 있는 것부터 점수가 깎이고요. 네. 근데 뭐 그러면 선생님 전 질병 결석인데, 아니면은 뭐 저는 무단 조퇴인데, 뭐 음. 무단 결과인데 다 안 들어가고 정말 아. 무단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경우에만 이게 네. 점수가 깎입니다. 그리고 하루까지도 봐주더라고요. 아. 이틀부터는 점수가 조금씩 깎이는 거고, 네. 만약에 무단 결석이 이틀 이상 있다 하시면은 그건 너무 학교를 좀 자유롭게 다니신 게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자아 성찰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네. 그것도 약간 25%에서 조금 정도 깎이는 거니까 뭐 그 그쵸. 무단 결석이 뭐 하루 이틀 있다고 해서 '아 난 틀렸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25% 중에서도 나머지 또 봉사 점수가 또 따로 있는 예. 거잖아요. 네. 근데 올해 모집 요강 기준으로는 그 코로나 때문에 봉사 활동을 다니기 어려웠을 것을 음. 감안해서 네. 이제 봉사 점수를 전체 만점으로 아 부여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저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봉사 시간에 따라서 점수 차등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가능은 한데요. 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봉사 시간이 20시간이에요. 근데 이 음. 20시간이라는 게 네네. 아마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학생부 떼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20시간이 넘어 있으실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그 청소하는 거, 미화 음. 활동하는 거, 선도부 음. 활동하는 거, 또 뭐 방송부 활동 이런 걸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20시간을 못 채우는 학생은 거의 없거든요. 학교에서 음. 그냥 주어지는 것만 잘 예. 해도 네. 20시간은 알아서 채워진다. 그러면 수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음.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쓰기 시험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글쓰기를 총 2번 봅니다. 이게 1교시와 2교시에 나눠져서 음. 각각 다른 글쓰기를 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스토리텔링 하나, 영상 분석 하나, 아니면 음. 스토리텔링 하나, 논술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음.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시간이 100분씩 주어지고 둘 다 1,500자, 그러니까 총 합쳐서 3,000자의 글을 이제 200분 동안 쓰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자체가 100분은 조금 짧은 그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받자마자 제시문에서 좀 중요한 지점들을 파악을 해서 기승전결에 대한 개요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좀 빠르게 써내려 가야 이제 100분이라는 시간을 맞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논술이나 영상 분석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라는 시간이 좀 넉넉하실 거예요. 보통 그 논술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 제시문에서 내가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음. 그동안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묻는 논술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시간은 좀 넉넉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앙대 영화과를 목표한 학생들이 준비하면서 네네. 요런 것들 좀 준비하면 좋다 하는 입시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입시 꿀팁이요. 네. 일단은 글쓰기 전에 이제 그 1차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성적 100의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 등급 컷 이런 개념들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네 가지의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보통 2점대 극후반에서 3점대 극초반에서 컷이 거의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들은 가급적 3등급 이내로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적합한 접근 방법이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네. 글쓰기에 대한 팁을 드리면,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꼰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좀 잘 안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렇고 예전에 네. 비해서 독서량이 너무 많이 줄기는 네, 했죠. 예. 맞습니다. 뭐 공부하겠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책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음,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예. 그쵸. 근데 이게 참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는 게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저도 젊지만 요즘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네. 젊은 친구들이 말이야. 그 요즘 그 10대 친구들이 네. 그 워낙 유튜브를 통해서 음. 영상을 그 정보를 습득하는 게 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활자로 된 정보들을 좀 받아들이는 거를 어색해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입시를 하려면은 글을 써야 되고 글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혹시 또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뭐 글 쓸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팁일 수는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약간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네. 이 말을 너무 맹신해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게 될까 봐 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럼 안 하시는 게 아,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중앙대 영화과가 특히나 드라마 장르 그 주인공들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 주인공들의 어떤 생각들 그거를 관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희 이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끼리 이제 영화를 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영화 또 중드식 결말이냐고 중앙대 드라마식 결말이냐 매일 막 어디 걸어가면서 끝나거든요. 아. 네. 어디 걸어가면서 끝나고 막 어디 바라보면서 끝나고 약간 네. 이런 영화들이 중앙대 좀 많은데 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그런 취향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네, 추측. 조심스러운 추측.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런 결말들을 써야만 뽑히는 건 아니고 그런 결말을 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내용이 좀 앞에 제시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모자랐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결말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좋은 이야기를 쓰는 친구들이 합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맹신하시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 둘의 생각을 이제 나눠봤는데 만약 진짜 합격생 선생님께서 가르쳐서 합격한 친구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분석했는지